자, 오늘은 유전물질의 구조와 복제, 큰 단원으로는 여러분들과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전물질의 구조와 복제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유전물질의 발견입니다. 실제 우리가 유전물질이라는 건 뭔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DNA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입니다. 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피스. 이번에 이제 형질 전환 실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질이 다른 형질로 바뀌는 거. 1928년도에 이제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목적 자체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백신 개발하려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 폐렴 쌍구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폐렴 그러니까 이게 구균이라고 하는 건 동그란 거죠, 그렇죠? 동그란 건데 이제 얘네들이 자랄 때는 이제 쌍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 이제 미생물학에서는 스트랩토코커스라고 그래요. 스트랩토코커스. 휴머니에 이 특징이 이제 쌍으로 자란다. 쌍으로 자라는 구균이다. 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폐렴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폐렴을 일으키는데 얘들이 이제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 S형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R형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형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껍데기가 이제 부드럽다. 그래서 이제 스무스 약자죠. 우리 소포체에서도 공부했죠, 여러분. 매끈면 소포체. 이것도 이제 S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스무스라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rough라고 합니다. 거친 면 이런 의미예요. 표면이 이제 부드럽냐 이런 건데 거치냐의 차이인데 쌍으로 자란단 말이죠. 이렇게 쌍으로 자라는데 R형균이라고 하는 것도 쌍으로 자라는데 피막이 이제 꺼끌꺼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피막이 이제 부드러운데 특징이 이 S형균이라고 하는 거는 피막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피막을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다. 껍데기. 이 P자가 사실 가죽 P자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이 S형균이 이렇게 피막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이제 병원성이 있어요. 질병을 사실은 일으키는 거죠.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R형균인 애들은 이제 비병원성이라고 그래요.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왜 질병을 안 일으키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이 피막이라고 하는 게 다당류성 피막이에요. 다당류성 피막. 이 다당류성 피막이 면역세포,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백혈구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면역세포 공격에 방어를 해요, 이것들이. 면역세포 공격에 방어 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균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식균이 잘 안 됩니다. 식균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 근데 이제 R형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병원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면역세포가 인식을 합니다. 면역세포가 이 R형균을 인식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식균 작용을 하는 거죠. 식균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S형하고 R형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이제 난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 우리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S형균, 살아있는 S형균이에요. 살아있는 S형균을 쥐한테 주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죽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확인을 해봤더니 S형균이 이 안에서 이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죽은 쥐를 갖다 해부했더니 S형균의 병형균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S형균을 주입했더니 결국 얘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피스가 결론 내리기는 S형균은 뭐다? 병원균이다. S형균은 너는 병원균이다. 예. 이렇게 결론 내린 거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예. 두 번째 이제 R형균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R형균을 이제 주입을 했더니 얘는 뭐냐, 이제 면역세포 작용을 해서 R형균을 이제 식균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R형균은 비병원성이다. 비병원균이다.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이에요. 예. 열을 처리해가지고 S형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얘를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생존이 된 거야.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있는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리피스가 결론을 내리냐면, 열 처리를 했더니 열 처리로 S형균이 죽었다. 예. 자, S형균을 열 처리해서 했더니 얘가 죽는구나 라고 이제 실험을 했고, 네 번째는 이제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R형균하고 이제 섞은 거예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S형균은 이제 병원균이 다 죽었으니까 이 S형균을 S형균 죽였기 때문에 이제 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R형균은 원래는 비병원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실제로 이제 뭐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쥐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혈액 속에서는 갑자기 S형균이 발생이 된 거야. 자, 혈액 속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S형균. 그럼 얘들은 이제 열 처리로 얘를 갖다 죽였는데, 얘가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났지? 희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치사됐다. 치사됐다. 이게 네 번째 실험입니다. 네 번째 실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열 처리로 죽은 S형균, 살아있는 R형균. 그러면 얘가 이제 쥐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이 생쥐가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데 죽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야죠. 어떻게 된 걸까? 결국 S형균은 뭔가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R형균은 계속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던 어떤 것이 R형균을 S형균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분이 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결론 이렇게 돼요. S형균의 어떤 물질,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뭐로? S형균으로 전환시킨 거죠. 형질을. 이 형질이라는 말이 우리가 유전학 용어에서 나오죠. 형질을 전환시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분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켰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형질 전환시킨 이 어떤 물질인지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엔 몰랐다. 예. 그러니까 형질만 전환됐다라는 거를 이분이 이제 알았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리피스 실험이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형질은 전환된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형질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 에이버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형질 전환 실험을 끝나고 나서 이 어떤 물질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게 밝혀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DNA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RNA일 수도 있고 또는 단백질이다. 가장 강력한 후보가 단백질이었어요.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단백질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인데 이것들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에이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에이버리가 이제 유전 물질이 뭔지를 이제 증명을 하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에이버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에이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44년, 1928년도에 그리피스가 형질 전환 실험하고 나서 에이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1944년에 유전물질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역사를 이분의 이제 그 프로필을 잠깐 보면 이분은 미국 록펠러 대학이에요. 록펠러 대학. 록펠러 대학의 이제 세균학자이면서 이제 면역학의 기초를 다룬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열 처리해서 죽은 S형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S형균이 다 죽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를 해요. 단백질.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거지. 무슨 조건이야? 그렇지. 예. 단백질이 이게 유전물질이라고. 만일에 이것이 유전물질이라면, 그러면 단백질이 다 분해됐기 때문에 그 좀 형질 전환은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R형균을 첨가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피스가 실험했던 걸 다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R형균을 첨가해가지고 생주에 주입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유전물질인 단백질이 분해된 거지. 단백질 분해됐다. 단백질이 분해됐으면 그럼 G는 어떻게 돼? 살아야 되지, 그쵸? 살아야 하는데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 단백질은 유전물질이 아니다. 단백질은 유전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제 이분이 또 한 실험 보면 과정을 보면 그러면 다른 게 유전물질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DNA 만일에 유전물질이 뭐였다면 DNA였다면 이 조건을 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DNA 분해 요소를 처리를 해요. DNA 분해 요소를 처리를 하면 이 DNA는 분해될 것이고, 그러면 살아있는 R형균을 에다가 첨가를 해서 같이 이제 배양을 하고, 그걸 나중에 생주에 주입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살아야 되겠지. 왜? 그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게 분해됐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살았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럼 유전물질은 DNA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냐면요, 자, 열 처리한 S형균 추출물이 있어요. S형균 추출물.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많은 물질들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험을 알아봤던 것처럼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 단백질 분해 요소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 썼던 것이 이제 펩신이나 트립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디에다 주입하냐면 살아있는
R형균한테 주입을 한 거지. 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야. 이제 우리 그거를 한번 알아볼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거보고 R형균한테 주입한 거야. 주입.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요? 여기다 이제 G에게 주사해야 되지, 그렇지? G에 주사.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알아봅시다.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단백질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죽은 거야. 여기는 첫 번째는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치사됐다. 치사. 예.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것들. 탄수화물도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 집어넣은 거야.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이제 아밀레이스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여러분 녹말 분해 요소죠. 아밀레이스를 갖다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이제 탄수화물이 만약에 유전 물질일 거면 이제 아밀레이스를 타서 탄수화물을 다 분해시켰으니까 R형균하고 섞어서 G에 주사해도 얘가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것도 뭐가 됐냐면 치사됐어. 치사. 네. 세 번째 후보 또 뭐 있어요? 우리 영양소 중에서 지질 있어. 지질 분해 요소. 지질 분해 요소 뭐 썼냐면 라이페이스 쓴 거야. 라이페이스. 우리 지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중성지방에 글리세롤이랑 지방산 세분자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분해하는 효소 라이페이스죠.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거, 집어넣었어. 그걸 처리를 했더니 얘도 뭐가 되냐면 치사됐다. 치사. 죽은 거야.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RNA 분해 요소. 유전 물질 중에서는 RNA도 있다. RNA 분해 요소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RNA 분해 요소를 갖다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RNA를 다 분해시킨 거지. 이 우리 RNA 분해 요소를 우리가 RNA라고 그래. RNA즈, ASE 이렇게 돼, 그죠? 예. 근데 얘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도 죽었어. 계속 죽는 거야, 계속. 자, 마지막에 이제 뭘 하냐면 DNA 분해 요소를 씁니다. DNA 분해 요소. DNA 분해 요소. DNA 분해 요소는 이제 우리가 DNA즈라고 그래요. DNA즈 또는 뉴클리에이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DNA 분해 요소를 쓰고 R형균에 주입했어요. 그래서 DNA가 분해됐단 말이죠. 그쵸? 어디에? 열 처리한 S형균 추출물에다가 이제 여기가 DNA가 있다면. 그지? 그리고 났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존했다고, 생존. 그러니까 이제 그 S형균의 DNA를 분해하는 애는 누구냐? S형균의 DNA를 분해하는 애는 그렇죠. DNA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거지, 그렇지? S형균 DNA가 분해됐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R형균이 X형균으로 형질 전환이 안 됐어. 여기서는. 그죠? 원래는 이제 그리피스 실험에서는 이제 형질 전환이 됐는데,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 안 됐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디 다시 돌아오면, 자, 여기 그림 있죠? 이렇게까지만 봅시다. 요 생존한 G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해부해서 봤더니 S형균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S형균 발견이 안 됐어. 자, 그리피스 실험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S형균이 살아있는 S형균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는 S형균이 발견 안 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어볼 거. R형균은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R형균 발견 어떻게 됐지? 안 됐지. R형균이 그러니까 S형균이 DNA에다 분해됐고 R형균을 이제 들어간 거잖아. 그럼 R형균은 어떤 애라고 그랬어요? 면역세포가 인식해가지고 식균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안 된 거야. R형균도 없어. 면역장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버리가 최종적으로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라고 그랬어.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까지 아직도 유전 물질이 DNA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 보였는데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세균들은 이렇게 실험을 했지만 세균은 DNA가 유전 물질이 아니라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끊임없이 그때까지도 DNA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다음 내용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이버리 결론을 맺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 결론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에이버리 실험의 결론. 예, 결론이면 결국은 열 처리에서 죽은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의 DNA가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R형균을 무엇으로?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켰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다 그랬어요? 유전 물질은 뭐다? 유전 물질은 DNA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까지 그렇게 유전 물질이 DNA냐 단백질이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등장하신 사람이 있는데요. 그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허쉬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마샤 체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 알프레드 허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여자분이 되겠고요. 마샤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같이 했던 남자분이 되겠는데 두 분이 이제 뭘 하냐면 유전 물질을 증명하는 실험을 해요. 그렇게 떠들게 되면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1952년에 그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박테리오 파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파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박테리오 파지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박테리오 파지, 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되는데 T4 박테리오 파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T4라고 하는 박테리오 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지 그러면 박테리오 그러면 이제 세균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박테리오 이렇게 되면 얘들은 이제 세균을 의미하는 거고 페이지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먹는다.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 그거를 우리 박테리오 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위쪽 부분은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머리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그리고 아래는 가지를 우리가 이제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껍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바이러스 껍질, 바이러스 껍질이에요. 껍질. 이거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럼 만일에 바이러스도 만일에 이제 이게 생명체 속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껍질을 갖다가 단백질들을 35번 항으로 이제 표지를 해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안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유전 물질 있죠? DNA거든요. 얘는 32번 인으로 이렇게 표지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핵산과 단백질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핵산과 단백질의 공통원소. 둘 다 어쨌든 얘네들 고분자 화합물들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다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은 아미노기 가지고 있고 핵산은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기. 근데 얘들의 차이는 뭐냐면 S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근데 인을 가지고 있다. DNA는 인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D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네. 됐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허쉬와 체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 자, 35번 S로 표지된 파지가, 그죠? 파지가 여기 있습니다. 35번 S로 표지된 파지를 대장균하고 같이 배양을 하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대장균의 표면에 이렇게 다 달라붙는다고, 우주선 착륙한 것처럼 이렇게 착륙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 보여줘요. 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계속 자라면서 이제 뭐만은 집어넣을 거냐면 요 안으로 이제 자기의 유전 물질만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감염한다 그랬고, 믹서로 대장균에서 파지를 떼어낸다. 이제 볼텍스라고 그러는데, 볼텍스 이렇게 흔드는 거야. 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 이 파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 이제 유전 물질이 하나 들어가고 얘네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야. 너네들은 아웃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야. 네. 그렇게 떨어뜨려서 나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심 분리를 해요. 윙 이게 돌리면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무거운 거, 위쪽에는 가벼운 거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그럼 이제 무거운 거 세균하고 대장균하고 파지하고 어떤 게 무겁냐?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대장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대장균, 여기는 뭐냐면 T4 파지, 파지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면 단백질은 어디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 단백질이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 아래쪽에 있어야지, 그치? 이 안으로 들어가서 대장균을 감염시켰으니까, 그치?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 이제 방사능 검출기 가지고 하는 거야. 방사능 검출기 가지고 검출해 봤더니 요 위쪽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거야. 여기는 검출됐어.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요 아래쪽에서는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어. 방사능 검출 안 됐다고. 예, 검출 안 된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제 확신이 들은 거겠죠, 그렇죠? 유전 물질이라면 어떻게 돼? 대장균 내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단백질이 선생님이 정리하면 이렇게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면 이런 거 여러분 글로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유전 물질이라면 어떻게 된다? 방사능은 아래에서 발생해야 되죠, 그렇죠?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위쪽에서 발생됐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밑에 실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32로 이제 표지를 한 거야. 32 표지.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하고 뭐로 표지됐는지. 위에는 35S로 표지했고, 여기는 32P로 표지한 거예요. 표지해가지고, 이제, 감염시켰어요. 그래서 뭐 쭉 본 거죠. 여러분들 아까하고 똑같아요.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또 원심 분리한 거야. 그럼 얘 뭐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얘들도. 그러니까 원심 분리할 때 항상 아래쪽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대장균이 있는 거야, 여기 대장균. 대장균. 위에는 뭐? 위에는 T4 파지. 바이러스 파지였단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실제로 이제 방사능이 어디서 검출된 거야? 이제 여기서 검출된 거지. 대장균이 있었던 데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방사능이 검출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뭐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 여기다 정리를 해봅시다. 결론. 박테리오파지, 증식을 위해, 파지의 증식을 위해 대장균 내로 들어가서, 누가 들어갔어요? 대장균 내로 들어가서, 대장균 내로 들어가
작용한 물질이 뭐다? 작용한 물질은 바로 DNA이다. 따라서 유전 물질은 뭐다? 따라서 유전 물질은 DNA다. 이 확정된 거야. DNA 딱 종집을 찍었어. 그게 언제? 1952년.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그 DNA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게 유전 물질이라고 그러면 DNA인데 그러면 그 DNA에 뭐를 밝히고 싶다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지. 이제는 구조를 밝히게 됩니다. 밝히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